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예, 이제 기나긴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의미라서 앞으로 적어도 되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 고통이란 것은 요런 흐름. 예, 이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려왔고 올해 말까지도, 올해 초까지도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바닥 다지기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수의 조정과 그리고 이 기간 조정을 거쳐서 시장이 반등하는. 근데 이 기간 조정의 폭이 짧았기 때문에 반등폭은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2,700선? 여기가 한계인데 2,500선에서 2,700선까지 가는데 지수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개별 종목의 영향은 또 오르는 종목들만 오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주기가. 이거 올리고 다음에 저거 올리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는 지금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도 930선, 이 930선 도달할 때까지, 이건 바꿔야 되구나. 930선. 930선에 도달할 때까지 크게 기대할 주도주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다 좋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도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구조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큰 건 비교를 벌여야 되는데, 이 비교를 하는 순간 모든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행해집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지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매매라는 것은 이런 구조입니다. 올라가면 매도, 내려가면 매수입니다. 매우 정직하고 정확한 접근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과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도 마트에서 세일하면 더 많이 사는 거고, 가격이 오르면 안 사는 거고, 이런 정상적인 투자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했더니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더니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손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매도 후 상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주도주를 보유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미 다 팔기 때문에. 그럼 주도주를 보유하고 나온 현금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삽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되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요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생이 참 세옹지마라는 걸 주식시장도 잘 보여줄 텐데, 근데 여기서 팔고 우리는 이걸 사게 되니까 이 구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구간 동안에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되고, 이게 떨어질 때 재수 없어가지고 이거 본전 찾게 되면 이거 매도하고 이거 사가지고 또 얻어 터지게 됩니다. 이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고칠 방법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또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쌀 때 사고 기다리고 올라가는 거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올라가는 거 쫓다 보면 과연 우리가 올라가는 거 쫓아서 사는데 수익을 쉽게 준다, 이런 시장이 있습니까? 그런 시장이 있다면 주식 투자로 고통을 받았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안 되는 건 빨리 접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고생 해봤자 지금 에코프로비엠 샀으면 이런 거 그건 뭐 보유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마치 그런 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긴 나옵니다. 매주 800만 분의 1이라는데 매주 복권 당첨자가 나옵니다. 로또 1등이 매주 나오는데 그게 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지수는 단기간에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한계치까지 도달을 하면 일단 큰 추세가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큰 고통을 주는 시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주식이 싸고 좋은 주식 사서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고, 그거 팔아서 1년에 기회 한 번만 오더라도 여러분들 눈높이를 낮추셔야 되는 게, 저평가주 매수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한 30% 먹었다. 1년에 30% 적은 게 아닙니다. 한 번만 걸려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올라가는 종목들 보고 비교하면서 저거 샀으면 이런 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인내심만 깎아먹고 그러다 보면 계속 후회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요거는 해당되시는 분이 보시면 조금 기분이 좀 뭐랄까, 기분이 야릇하실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연락을 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기는 어쨌든 우리 지침대로 샀는데,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려드린 그 가격이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3,000원입니다. 3,000원 이하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라고 해서 여기 있을 텐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보여드리면, 우리 투자 밴드가 이제 거의 뭐 태양광 밴드로 바뀌고 있긴 하지만, 투자 밴드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했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시간 지났으니까 가야 되나? 잠시만. 그래도 예, 이렇게 해놓고 쓰니까 안 보이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는데 움직이는구나. 예. 이렇게 해놓고 밑에만 잠깐 보여드리면, 아이씨, 보이네. 안 되겠다. 이게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구글 폼 작성하시고 내가 누군지 실명을 밝히고 들어오신 분하고 똑같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저기 그냥 뭐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보여드리는 거에서 3,000원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얘기가 왔냐면, 한 20% 수익 날 때 매도하라고 알려주시지. 떨어지니까 아쉽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이건 제 실수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봤자 실제로 이제 전화하시고 이런 분들은 보시지도 않고, 평소에 저하고 오래 함께 하시고 같이 가시고 또 예의를 잘 지키시고 제가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또 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그냥 불편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보시지도 않으니까 그냥 언제 사고 팔고 이거밖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어제 그냥 괜한 말을 했다라는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왜냐면 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보시지도 않으니까. 예,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도하라고 얘기해 주시지. 전 모릅니다, 진짜. 제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는 이제 종목은 아니고, 한번 증권사 직원분한테 맡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증권사 직원분하고, 그리고 본인하고
저하고. 자,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실력은 어디가 제일 좋냐라고 하면 증권사 직원이 1등입니다. 아마 그래도 제가 2등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3등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 돈에 대한 애착은 어떻게 됩니까? 3등이고 2등이고 1등입니다. 자, 그리고 뭔가 무모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내 돈이니까 가장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자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3등, 1등, 2등. 저도 뭐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매매하셔봤자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걸 놓고 봤을 때 증권사 직원분들이 실력이 뭐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약정을 채워야 되고, 이 약정을 채우려다 보면 매매를 자주 하게 되고, 매매를 자주 하다 보면 계속 엉뚱한 종목 팔게 되고, 사게 되고, 또 잘 올라갈 종목도 일찌감치 팔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해서 매매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맡기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또 삼성증권에 맡겼는데 좀 결과가 좋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의논하고 싶다. 그러면 또 저는 이게 그 의논하는 게 개인적인 상담, 뭐 당연히 이제 뭐 저는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례, 그런 상황,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가 없는지도 없기 때문에 그걸 얻게 돼서 여러분들께 실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시간을 할애하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저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뭐 저한테 합법적으로 맡기실 방법은 있는데 저한테 맡겨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맡아서 한 것 중에 한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맡아서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제가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 그리고 이걸 뭐 제가 달라는 게 절대 아니고. 두 번째는 그냥 소소합니다. 소소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뭐 그냥 끝. 그냥 하지만 저는 매매를 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태양광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매하는 시간은 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뭐 매매할 때 제가 잠깐 뭐 매매 대신한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건 어렵진 않았던 기억인데 그래도 어쨌든 좋아봤자 저한테는 득이 안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좋을 때는 부끄럽습니다. 시장도 좋은데 별거 없네. 근데 손실을 본다. 이 손실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면 복구가 되는데 이 하락장에서 손실 같은 거 보면 기다리면 복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을 선택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못 견디고 그냥 들어가 보니까 싹 매도를 하고 없습니다. 주식이. 왜냐면 이게 저한테 계좌를 맡기시는 게 아니라 이 매매 대리인이라고 지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매만 할 수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주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고 나면 제가 선정했던 주식, 뭐 제가 대응하려던 방법으로 충분히 이제 원금도 찾고 수익도 났을 건데, 이 주식이 다 매도하고 없는데 손절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맡아봤자 똑같습니다. 증권사 직원분이 하시든 제가 하시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직접 잘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이게 맞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해야지.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선별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듣는다. 이 정도가 돼야지. 저 친구한테 의지를 해볼까? 뭐 개털입니다. 그리고 뭐 좀 주식 투자 좀 한다. 뭐 이런 분들 막 설치는 분들 저기 게시판 같은 데서 익명으로 설치는 분들 계좌 까보라 그러면 아무도 못 갑니다.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내용하고
이 감정하고를 놓고 보면 내용은 아무리 나빠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야, 너 못생겼어. 뭐 사실이니까. 네, 근데 이 감정이 상하는 부분들은 참 이게 아무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감정이 상하게 하는 건 참 크더라. 그래서 저도 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뭐 있고 이런 문제는 없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지도 않고, 예, 저하고 깊이 서로 신뢰하는 분들만 괜히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아닌가. 예,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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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전에도 그랬지만 왜 제가 하는 거 반대로 가느냐. 한 번쯤 이제 저 친구가 진짜 반대로 가는 건가?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이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이다. 예. 근데 뭐 어떤 종목이든 이제 이 주가를 주도하는, 시세를 주도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거 좋은 종목 같아요라고 해서 어느 정도 뭔가 반응이 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손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팍! 요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좋다 그러면 나쁘고, 이거 이쯤 되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 파는 거 밑에서 팔면 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쭉 올려놓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지는 거고, 구조 자체가 누군가가 팔면 누군가가 사야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뭔가 티나게 들어가 버린다 하면 당연히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급하게 하시지도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한 템포 늦추시면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실 수도 있고 매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에코 프로비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코 프로비엠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시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주도주가 저도 이거 뭐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한번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이 주도주가 죽으려면 시장이 죽어야 되는데 시장이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예, 시장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요게 제 판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뭐 저는 재미로 하기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피곤해지더라도 뭐 계속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 감사합니다. 코스닥이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예상이 이제 어떤 자기 확신으로 된다. 근데 안 되면 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야지, 이런 사고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제가 뭐냐면 오버슈팅이 나왔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조정이 조정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전제 자체가 사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빼고, 예측을 빼고, 자, 고퍼스 코스닥을 신규 투입을 하신다. 그럼 코스닥이 꺾인다. 그럼 왜 지금 하필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생각이 싹이 트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이건 뭐 필연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오는 건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뭐
주가를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틀리는데 하필 지금처럼 시장 좋은데 틀린다. 뭐 그러면 원망을 듣게 되고, 뭔가 저는 대가를 받은 것도 없는데 원망을 듣게 되고, 그 원망이 쌓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저를 아주 미워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매 마음대로 하시라고. 제가 좋다 그러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에코 프로비엠을 봐야 되는데, 에코 프로비엠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거래량도 터지고. 이렇게 이제 이 종목들의 어떤 생명력이 질기고 긴 게 아무래도 시장이 개선이 됐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2개월 이상 상승 중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장기간의 상승, 정말 한계치의 상승으로 보면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3개월 반 정도, 3개월 반 정도인데 6개월 상승하는 것도 뭐 대형주에서는 있는 일이고 중소형주에서는 그렇게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보듯이 이 무거운 포스코도 움직이는, 결국 뭐냐면 리튬, 2차 전지 소재 이쪽인데, 이게 지금 너무 거품이 심합니다. 마치 IT 버블이나 그 가상화폐나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그게 언제 꺼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꺼지게 될 거고, 선물이 아니면 그냥 매도하고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선물이다 보니까 역방향으로 한번 잘못하면 끝장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근데 제가 보고 있다 보면, 저도 이거를 아무래도 보다 보면 또 할까 싶어서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돈 다 뺐습니다. 돈을 다 안 뺐으면 아마 물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타이밍으로 보면 신고가, 오버슈팅에, 이걸 뭐 거의 온 것 같은데, 시장이 꺾이면 같이 꺾일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보면, 코스닥을 보면, 뭐 이런 이격이 나온다는 게 참 드문 일인데, 장기 이평선 두들겨 맞고, 그냥 이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930선 정도에서 에코 프로비엠을 때려야지. 그럼 제가 한 박자 이런 부분들은 넣습니다. 너무 과하게 잡는 경향이 있으니까 930선보다는 덜 왔을 때 때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럼 코스닥을 봤을 때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정을 받는다? 글쎄, 연초부터 올랐고 이 기세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승 시기를 보면 한둘 조정 없이 올랐기 때문에 뭐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6개월까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다 온 것 같습니다. 4월, 5월이 통계적으로 약하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930선에 가까워질 때 좀 더 확률을 높여서 던지는 그런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단기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냥 뭐 사실상 뒤통수를 친 건데 감산을 안 할 거라 했다가 감산을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도 높아지고 실적도 바닥이고, 이 실적이란 건 금융위기에 준하는 엄청난 실적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위기라는 걸 겪지 않아서 그렇지, 위기다, 경기 침체도 아주 심각하다. 근데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다. 내리더라도 많이 내려 1%다. 그게 우리 금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수혜주들의 준동이 생각보다 좀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멈추는 순간 끝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감산 이후에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기회가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감산을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저점을 찍었다는 거니까 앞으로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부분이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지수 전체에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래서 2,700 선까지 지켜볼 수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처럼 이제 뭐 매물 소화에 어떤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게 좀 생략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수 흐름을 보면 과거에는 내렸고 그 매물 소화하려면 기간 조정을 받고, 그리고 예,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거였는데, 이 최근에 보시면 정보의 어떤 전달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이전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감산 선언이 분위기 반전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상승으로 다시 7만 원 정도는 터치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시장 전체의 어떤 분위기 개선, 그리고 앞으로 저점이 나왔고 큰 추세가 돌아섰다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 이제 많은 종목들의 기회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쫓아간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다 보면, 좋은 종목 잡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옵니다. 그게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하필 제가 하는 건 대부분 다 1년 지나도 소식이 없지만, 예, 그래도 보유하시는 데 있어서 짜증이 나지 뭐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예, 거기에 또 위안을 삼고 지켜보시면 뭐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